수익이 아니라 저는 손실을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자 언더스탠딩 오늘은 라이브. 네, 언더스탠딩에서 하는 라이브는 저희가 또 처음이네. 그렇죠. 이게 몇 년 만인가. 드디어 세입자 생활을 청산하고 청산하고 역시 집은 내 집이 최고다. 내 집 마련이 진짜 좋다. 근데 눈치 안 보고 하니까 참 좋네. 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버는 돈 다 우리 거고 그렇습니다. 슈퍼챗 쏴주셔도 다 이제 저희한테 직접 옵니다. 그 전에는 우리 하도 못 받았어요. 3프로 TV한테 아쉬운 소리. 자, 그래서 그동안 잘 길러주신 3프로 TV에 일단은 감사는 감사하고 하고 그러나 지금부터는 또 저희가 혼자 잘 커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부터 하여튼 라이브 첫날이니까 오늘 또 첫날이니까 좀 특별한 분을 모셔야 된다. 야, 첫날 잔칫날에 아무나 그러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오늘은 조회수가 항상 음. 폭발하시는 분을 그렇습니다. 모셨습니다. 서울대학교 이승훈 교수님 모시고 음. 또 새로운 의학 이야기. 예, 이분은 뭐 거의 의대생 이상의 수준을 항상 알려주시니까. 의대생들도 이 이승훈 교수님 나오신 이 콘텐츠는 챙겨 본대요. 그러니까요. 어쩜 내가 의대에서도 못 배우는 걸 이렇게 가르쳐 주시지? 뭐 그렇습니다. 수준 네. 높은 의학 강의. 네, 이승훈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특별해서 저를 모신 게 아니라 우연히 그랬다는 소문이 있던데. 아, 그거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네, 저희가 오늘부터일지는 저희도 몰랐거든요. 예, 그래서 어째 하다 보니 그렇게 가다 됐습니다. 보니까 또 때마침 이승훈 교수. 오늘 이승훈 교수님이 가져온 주제가 진짜 재밌어요. MSG가 뇌에 좋은 거다. 다시다? 다시다. 미원 다시다 먹으면 머리가 좋아진다고? 그렇답니다. 나도 잘 모르겠는데. 진짜?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오늘? 거기 스포를 미리 해버리셨네. 그러니까 사실 뇌과학 중에서 뇌과학 하신 분도 나오셨잖아요. 예전에 이인하 예. 교수님 나오셔가지고 네. 한참 하셨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뇌과학이 되게 어렵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뇌가 작동되는 걸 쉽게 알려주나 뭐 이런 고민을 많이 하다가 네. 그러면서 이제 또 좀 굉장히 오랫동안 센세이셔널했던 이 MSG와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걸 엮어서 강의를 하신 분은 없고 논문에 아주 가끔 써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한번 얘기를 하면 되게 센세이셔널 하겠다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여기 언더스탠딩에서 한번 해야지. 연습을 언더스탠딩에서 해보고 네. 잘 괜찮으면 어디 가서 이제 제대로 좀 해보려고. 아 그건 아니고 이게 지금 굉장히 독특한 강의이기 때문에 여기서 네. 이제 제가 하고 이건 이승훈 교수가 한 강의다 이게 도장 박으려고 딴 데서 이제 하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독특한 강의다. 그래서 이게 아마 들으시면 네. 아마 의사 선생님이나 심지어 신경외과 선생님들도 전두엽에 대한 중요한 얘기지만 전두엽을 후들겨 맞는 그런 굉장한 쾌감을 느끼는 강의일 거다. 진짜. 예.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한번 얘기- 뭐부터 배워야 됩니까, 그러면? 일단 제목은 이렇게 뭐 요즘 아주 AI가 그래서 저도 한번 이렇게 제미나이를 노예부리듯 해가지고 제목을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예. 뇌 그리고 오해의 화학이라고 그래서 이제 뇌에 뭔가 이렇게 화학 물질이 있는 것 같은 예. 이런 모습으로 부제를 신경망 지도에서 MSG 논란까지 과학적 팩트로 다시 보는 진실. 사실 요즘 뭐 MSG 얘기하면은 예전에는 굉장히 안 좋은 조미료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예. 뭐 요즘 들어서는 좀 이렇게 쓸데없이 악마화됐다. 뭐 이렇게 그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과학의 눈과 의학의 눈으로 한번 보겠다는 겁니다. 일단 MSG 얘기를 시작하는 건 아니고 예. 제가 한번 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최대한 쉽게 이건 이제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게 한번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네. 뇌가 이런 모양으로 대충 생겼다는 건 다들 아시는데 네. 뇌가 뭐 전두엽이 있다, 뭐 그런 정도. 네, 근데 축두엽, 전두엽. 뇌를 이제 이 껍데기를 피질 껍데기 뭐죠? 껍데기 피자를 써가지고 피질이라고 하는데 이 피질이 네 군데로 나뉩니다. 그래서 앞쪽을 전두엽, 그다음에 위쪽을 두정엽, 그다음에 옆쪽을 축두엽,
예. 끝 뒤쪽을 후두엽 딱 4개로 예. 크게 4개. 예, 4개로 나누는데 뇌 이 대뇌의 특징은 위치별로 다른 일을 한다. 다 달라. 완전 다른 일을. 완전 다른 일을 합니다. 완전. 그러니까 뭐 전두엽은 뭔가 이렇게 참는 거 뭐 그런 걸 한다. 기본적으로는 인간답게 합니다. 전두엽. 전두엽이 계획도 하고 판단도 하고 음. 사람이 사람답게 그러니까 사춘기라는 걸 겪게 하고 의식을 겪게 하고 그다음에 모든 이 인류의 모든 발전을 이루게 한 거기에 핵심이 전두엽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예. 짐승만 또 못한 놈이란 말을 자주 들으면 그 전두엽 전두엽이- 기능에 문제가 그렇지. 있구나. 전두엽이 없네. 음. 사춘기가 전두엽이 잘 없다는 거죠. 야, 네가 인간이냐? 뭐 이런 얘기를 자주 들으면 그러면 전두엽이 난 좀- 전두엽에 문제가 있구나. 아, 너 전두엽이 없는 거 아니냐? 같은 얘기다. 그래서 전두엽이 사람다운 기능을 지금 보시면 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써 있고 예. 측두엽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 말이나 아. 상황을 이해를 하고 예. 부정엽은 공간적인 보면 이게 아. 감각과 신체 감각, 공간 지각 능력을 균형 해요. 잡고 길 찾고 뭐 이런 네, 건가요? 길 찾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뒤통수 쪽에, 네, 뒤통수는 위쪽에. 위쪽에, 머리 위쪽에? 위쪽에. 예. 아. 그 후두엽은 시각 처리를 합니다. 그럼 딱 이렇게 느낌을 보면 뭔가 두정엽은 공간 감각, 그다음에 측두엽은 이해 감각, 주로 청각이고 후두엽은 시각이라면 예. 얘네들의 감각을 모아서 전두엽이 처리하는 것 같죠. 그런 느낌이네요. 아, 그렇지, 그렇죠. 그렇지, 얘가 그렇지, 그렇지. 전두엽이 대장이고 예. 나머지는 약간 보조하는 것 같은 느낌이죠.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두엽이 거의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CPU. 예, 그래서 대뇌라는 건 우리 몸의 감각과 운동을 조절하는 우리 몸을 완전히 오케스트레이션하는 전체 지휘하는 장기지만 예. 그 안에서도 정말 중요한 건 여기서 말한 것처럼 균일한 덩어리가 아닙니다. 그럼 다른 장기랑 뭐가 다르냐 하면 폐는 숨을 쉬죠. 그냥 모든 폐가 똑같이 산소, 이산화탄소 교환을 합니다. 간은 모든 간세포가 똑같이 음식물 들어와서 대사를 하고 그렇지. 해독을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똑같은 기능을 해요. 예. 심장 세포는 똑같이 혈액을 박출을 하고 그다음 그러니까 뭐 조금씩 위치마다 조금 다르지만 근데 뇌는 위치마다 엄청나게 달라요. 엄청나게 다른데 근데 독특한 건 이 안에 있는 신경 세포들은 똑같아요. 똑같은 걸로 구성되어 있는데 네, 똑같은 신경 세포들이 있는데 하는 일들이 다 완전 달라요. 달라요. 네, 완전히 달라요. 예를 들면 전두엽이 좀 망가졌어요. 네. 그러면 근처에 있는 두정엽이 야 전두엽을 좀 이 기능을 좀 저쪽에서 지원하자. 그런 거 없습니까? 그냥 앞이 망가지면 그냥 끝이에요. 그러니까 도와주는 거를 이제 뇌 가소성이라고 해야죠. 플라스티시티, 예. 플라스틱하다. 그래서 뇌가 망가지면 일부 회복은 되는데 전두엽이 한쪽 전두엽이 망가지면 반대쪽 전두엽이 주로 도와주지 두정엽이 도와주는 일은 좀 제한적입니다. 아무튼 그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뇌가 한 덩어리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간, 쓸개, 위장 이런 게 이게 합쳐진 걸로 봐도 되겠군요. 그게 네, 엄청나게 달라요. 서로 다른 기능들이 네. 그냥. 그래서 이제 뭐 웹툰 만화에도 있지만 호문클루스라는 만화가 있는데 그게 이제 뇌의 이제 감각이나 그 운동 영역을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다 표시한 그림 같은 거거든요. 예. 심지어 운동 영역조차 다 위치마다 다 다르다고 이렇게 그림으로 표기한 거죠. 그래서 정말 굉장한 분업이 돼 있는데 또 굉장히 굉장한 점은 그 위치마다 그 옆하고 필요한 데하고 다 시냅스를 이루고 있어요. 연결은 또 다 하고 연결은 되어 있고. 혼자 하는 건 아닌데 음. 기본적으로 1차 실무는 그 위치가 맞고 옆하고 네트워크는 다 이루어져 있고 이야. 안을 보면 신기하네. 그런데 구성원들은 똑같은 애들이고 다 똑같은 신경세포고 똑같은 신경세포인데 네. 하는 역할이 딱 구별돼 위치에 있다. 따라서 다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너는 영업 담당. 네. 너는 뭐 제작 그래. 담당. 그러니까 오피스로 따지면 여기 앉으면 넌 이제부터 이 일을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재밌죠. 네. 네. 또 한 가지 재밌는 점은 뇌는 어느 위치에 있건 세포가 딱 4개밖에 없어요. 딱 4개.
그래서 세포가 뇌에 있는 세포가 여러 개, 외울 게 딱 4개밖에 없는데 들어보셨겠지만 신경세포라고 부르는 뉴런이 있고 그 다음에 별악교세포라고 부르는 에스트로사이트라는 게 있고 일단 말할게요. 그다음에 뭐 희소돌기 악교세포라고 하는 올리고덴드로사이트. 그다음에 미세 악교세포라고 하는 마이크로글라이아. 뭐 다 악교세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글라이아는 악교세포군이구나. 뭐 이렇게 세 개를 이제 묶고 그러면 이 세 개는 뭐냐? 뉴런에 대한 엄마 아빠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뇌 기능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뇌 기능은 뉴런만 하고 얘가 만약에 집안의 기둥이다. 이 집안의 기둥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뭐 얘가 집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 집안을 살려야 된다. 그럼 이분들은 다 유모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뉴런을 키우는 것만 네. 하는 거, 돌봐주는 일만 네. 해요. 아. 순전히 뉴런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애들. 그래서 뉴런만 일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뉴런을 위해서만 완전히 존재하는. 그래서 일은 뉴런만 합니다. 그러니까 뇌 기능은 뉴런이 하는데 예. 뭘 도와줘요? 예를 들면 먹을 걸 준다거나 뭐 그런 걸 해요? 오 맞아요. 아. 얘들 영양이 부족하거나 뭐 독성이 있거나 그러니까 그런 독성이나 그런 것들은 별악유 세포가 옆에 붙어가지고 엄마처럼 다 처리해주고 아 너 지금 이런 대사산물이 부족하니 갖다 주고 아 너 지금 먹다가 흘렸니 가져가고 우리 몸에 뇌 말고 다른 곳에 있는 세포들도 네. 뭐 예를 들면 위 점막 세포가 네, 있으면 야 너 좀 어렵구나 하면 그거 도와주는 그런 아니요 이 정도는 아니에요. 없어요. 그런 네, 게? 이 정도는 아니에요. 아, 뇌에만 특별하게 뇌는 붙어있구나. 뉴런은 거의 그냥 혼자서 이렇게 한 인체로 나머지 세포들이 거의 이렇게 떠먹여 주듯이 하고 있어요. 쟤는 그냥 너는 네 일만 해. 딱 네. 하나도 신경 쓰지 마. 네, 네. 그런 느낌이군요. 그러니까 추측하자면 왜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너무 할 일이 많아서. 뉴런이 네. 너무 중요하고 할 너무 일만. 중요하고 너무 할 일이 많아서 자기 할 일만으로 그냥 힘드니까. 네, 다른 거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서 고삼 수험생 너 공부만 해 아무것도 하지 마. 너 공부만 해 그거 그런가 보다. 그런 그런가 거네. 보다. 너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해. 회사의 사장님 비서들 여러 명 두는 거랑 똑같네. 그러니까 이 에스트로사이트는 먹여주고 키워주고 지저분한 거 치워주고 이 올리고덴드로사이트는 뉴런이 일을 하려면 축삭을 통해서 전기 전달을 하는데 전기 전달 잘 하라고 옆에다가 이제 그 축삭을 이렇게 둘러싸는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 둘러싸는 이불 같은 걸 다 싸주는 역할을 하고 마이크로글라이아는 얘는 대식세포라고 해서 예. 옆에서 나쁜 놈들은 다 물리쳐주고 그래서 얘네들 셋이 뉴런만을 위해서 존재를 한다. 예. 그건 알겠습니다. 이렇게 의대 강의하면 참 진짜 의대생들 진짜 행복할 텐데 이렇게 그냥 외웁니까? 어. 야 외워. 자 아니, 이름 세 개. 그럼 의대에서는 어떻게 배우셨어요, 교수님은 저거 배울 때? 그냥 그냥 이름 외워. 뉴런 에스트로사이트 올리고 뭐 외워야죠 뭐 저거. 그냥 이름 다 외우고. 그리고 이제 막 기능 다 외우고 뭐 이제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사실 이렇게 하면 이제 외울 게 없죠.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도와주는 애들이니까 도와주는 거구나 하고 그럼 정말 뇌 기능은 신경세포 뉴런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구나. 그럼 뉴런이 어떻게 일을 하냐? 되게 쉽게 말씀드릴게요. 뉴런은 신경세포체, 신경세포체 핵이 있는 곳, 핵이 있는 신경세포체에서 뭔가 중요한 일을 합니다. 중요한 걸 해가지고 일 처리를 해라는 명령이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 쭉 연결되어 있는 끝을 향해서 뭔가 명령을 전달해야 돼요. 전기 신호가 전기 신호를 전달. 반드시 전기 신호로만 전달해요. 네. 반드시. 그거를 액션 포텐셜이라고 해가지고 활성 전위라고 합니다. 이 액션 포텐셜은 소듐 포타슘 펌프라고 해가지고 나트륨과 칼륨이 왔다 갔다 하는 전위차에 의해서 존재해요. 전기를 보내는 방식이.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쭉 전기 쫙 순식간에 전달이 되는데 예. 그 전위차는 디지털로 딱 한 방에 전달이 됩니다. 전기 흐른다는 얘기예요. 네, 전기가 흘러요. 전기줄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어떤 신호를 내가 지금 어떤 명령을 내려야 되겠다라고 이제 이 신경세포가 아니면 어떤 시냅스를 통해서 연락을 받았다. 예. 해야 되겠어라고 하면은 이 전기줄을 통해서 액션 포텐셜이라는 게 생겨서 이 활성전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오늘은 이게 이걸로 해야 되나? 이걸로 디지털 신호로 0, 1처럼 컴퓨터처럼
전달할게 안 할게 그것만 딱 전달이 됩니다. 예. 그래서 진짜 컴퓨터처럼 이 신경세포는 할게 말게라고 전달이 되니까 마치 우리 컴퓨터에 많은 트랜지스터 뭐 하여튼 그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신경세포가 이루어져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 근데 끝에 가서 다른 신경세포와 연결되는 부위를 우리가 시냅스라고 해요. 시냅스. 들어봤어요. 예, 반드시 이 신경세포는 근육으로 연결되면은 이제 근육 움직여라라는 예, 명령을 내리는 예. 거고 어. 아니면 다른 신경세포 연결되면은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우리 다 같이 뭘 하자라는 걸 하는 거잖아요. 예. 그 시냅스를 통해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럼 시냅스를 연결될 때 뭘 연결이 되냐? 갑자기 화학 물질을 냅니다. 끝에 가서 끝에 가서는 와서는 전기가 쭉 전기로 오는데, 오다가 예. 끝에 가서는 갑자기 나 아미노산 낼래. 아니면은 프로틴 펩타이드 작은 거 낼래. 그 화학 물질을 내라는 전기 신호로 보내는 건가 네, 보네요. 네. 어. 그래서 이 액션 포텐셜의 강도가 어. 이 여기 있는 화학 물질이 있는 주머니, 그걸 소포체라고 하는데 소포체를 터트릴 정도의 강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확률적으로 이 소포체가 터져요. 그래서 끝에 가서는 아날로그적으로 좀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 액션 포텐셜이 얼마나 자주 오느냐. 예. 그런 빈도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얘가 이제 그걸 받다가 이 정도면 빵 터지는데 이 정도면 이런 화합물이 나가는 네, 거야. 네. 그럼 그 액션으로 신경세포로 전달되는 그러면 거야. 여기 이 소포체가 터지면서 소포체 안에 주머니에 있던 아미노산이 풍 하고 나가면서 그 아미노산만 반대편에 이 수용체를 통해서 받고서 나보고 뭘 하라는구나 하고서 여기 있는 신경세포체가 흥분하면서 또다시 축삭을 통해 전달을 해요. 알겠습니다. 복잡하네요. 복잡한데 저 번역하는 해주는 애가 하나 있어야 된다는 뜻이네요. 이렇게 쉽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전기가 이해는 가서 이해는 다 됐는데 그 프로세스가 그냥 전기로 그냥 쭉 가는 게 아니고 전기로 갔다가 그걸 다시 화학 말로 네. 한번 번역을 해주고 네. 그 화학 말로 근육이나 뭐 다른데 네. 명령을 한다는 화학으로 들어갔으면 여기선 또 다시 전기로 바꿔서 그다음 또 왜냐면 다른 신경은 또 그다음에 이제 액션 포텐셜로 가야 되니까. 그게 쭉 이어지지가 않는 모양이네요. 네. 전기가 쭉 이어지진 않는 모양이에요. 왜 그랬을까? 왜 그러는지가 이유가 다음에 있겠지.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터지는 이 물질로 내가 무슨 명령을 내린다는 게 결정이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신경세포의 성질은 이 신경세포가 내가 어디에 있어? 그걸 어떻게 알아요? 네. 얘가 뭘 내는 걸로 결정되겠구나. 이 위치에서 뭘 내는 걸로 결정된다는 거지. 얘가 전기를 뭘 하든 얘가 어디 있든 딴 데서는 예. 얘가 어디서 무슨 행동을 하든지 뭐 어떻게 알아. 근데 얘가 뭘 내는 순간 얘가 뭘 냈다는 게 이 신경세포의 특징을 보여주는 거지. 뭘 내느냐. 그게 이 신경세포의 활동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신경세포 그 자체예요. 무슨 화학물질을 내느냐. 무슨 화학물질을 내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신경세포는 매번 똑같은 화학물질만 내는 건 아니죠. 똑같은 것만 냅니다. 걔는 그것만 내요. 뭐 하는 애는 뭐만 내고 반드시. 팔 움직이라고 명령하는 애는 애는 그것만 내요. 내고 네. 다리 움직이라고 하는 애는 네. 그것만 내고 네. 1호선은 1호선만 가고 1호선이 9호선 갔다 이러진 않고 반드시 똑같은 것만 냅니다. 그런데 그거는 강도는 화학물질이 많이 나가냐 적게 나가냐는 전기 신호의 강도에 따라 다른 거고. 네, 뭐 미세 조정을 단순하게는 하는 내가 지금 팔을 많이 움직일래 하면 이제 막 여러 번 이게 오겠죠. 가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건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뇌는 그러니까 전기를 위치에 따라 다른 역할을 하지만 하지만. 다 똑같은 신경세포들이 있고 예. 그 신경세포들은 전기 신호로 가지만 보는 예. 결국 끝에 가서 무슨 화학물질을 내느냐에 따라서 그 신경세포가 하는 일이 결정이 된다. 네. 명령의 내용이 결정이 된다. 그렇습니다. 강도는 같은 거고. 네, 강도로 그러네. 전기는 같은 전기인데. 네, 뭐 빈도나 패턴 이런 걸로 이제 하는 일의 여러 성격은 달라지겠지만 무슨 일을 하느냐는 얘가 화학물질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된다. 네. 그럼 머리를 긁어야 되겠다, 코를 만져야 되겠다, 턱을 긁어야 되겠다는 서로 다 다른 명령이라면 네. 그거를 하려면 어떤 녀석에게 전기를 줘야 되겠다가 결정만 되면 근데 똑같이 손을 움직인다면 같은 움직임이지만 여기나 여기나가
다른 감각 신경세포니까 네. 그거는 이제 다른 신경세포들이 이제 흥분하겠죠. 그렇게 전달을 한다. 그래서 네, 한번- 뭐 네, 여기까지는 알겠습니다. 이해해 주겠습니다. 근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지금 이 얘기가 지금 마치 되는 거예요? 우리가 휴대폰으로 여보세요 하면 저기서 여보세요라고 들리는 이유는 어. 여보세요라고 하는 음성 신호가 여기서 전기 전기로 신호로 바꾸고. 바꾸고 그게 통신을 거쳐서 가서 기지국에서 다시 그런 거랑 전기 비슷해. 신호로 바뀌어서 여기서 여보세요를 하는 거야라는 설명하고 유사하게 비슷한 것 들리네요. 네. 네. 말을 전기로 바꿔야 되고 네, 네, 전기가 네, 다시 네. 말로 바뀌어야 그렇죠. 되니까. 네, 어. 그렇죠. 거기서 그 화학 물질하고 비슷하다. 네. 근데 재밌는 건 우리는 어떤 말이든 똑같은 전기를 통해서 가는데 뇌에서는 하고 싶은 말에 따라서 요 전선을 이용하기도 하고 저 전선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때그때 다르다는 뜻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한 신경이 여러 군데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근데 이제 어느 신경이 흥분하느냐가 좀 달라지는 거죠. 그렇겠죠. 용도에 그렇게 따라서. 해서.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보시면 그럼 이 신경이 내는 화학 물질의 이름을 예. 정해놨어요. 우리가 이제 들어본 이름이 있을 거예요. 신경 전달 물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다음에 신경 조절 물질. 예전에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만 했어요. 뉴로 트랜스미터, 뉴로 모듈레이터. 이게 다 아까 얘기한 화학 물질의 이름입니다. 예. 예. 그래서 여기 이 신경세포가 끝에 다른 신경세포 연결되면서 여기서 내는 물질의 이름이 시냅스에서 내는 물질의 이름을 뉴로 트랜스미터 내지는 뉴로 모듈레이터라고 합니다. 전달 물질하고 조절 물질은 뭐가 다를까요? 요 그림에서 보시면 됩니다. 신경 사실 이것까지 아실 필요 없긴 하지만 알면 조금 더 편리한데요. 신경 전달 물질은 아주 밀착된 시냅스에서 바로 아주 빠른 속도로 전달하는 지금 예. 아주 붙어 있죠. 네네. 예. 조절 물질은 아주 먼 데서 마치 호르몬처럼 펑 하고 전달하는 거죠. 펑. 역할은 비슷한데. 예. 느리고 여러 신경에 역할을 줄 수 있는 그러네요. 물질들입니다. 그렇겠네. 그래서 오케이. 얘는 한 신경에 빠른 속도, 얘는 여러 신경에 좀 느리게. 저건 한 라인이고 저쪽은 무전기네. 예, 그러니까 얘는 좀 주변 신경을 지배하고 싶을 때, 얘는 지금 정교하게 빠른 일을 뭘 하고 싶을 때.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뉴로 트랜스미터, 뉴로 모듈레이터로 나누는데, 네. 우리 인간도 저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야, 김 부장 들어와봐. 빨리 가서 저기서 저거 똑같- 사와라 하는 경우도 있고. 야, 좀 대체로 눈치 좀 챙기지 그래. 좀 분위기 싸한데. 대체로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고. 예, 그래서 지금 요거를 한번 또 제미나이를 후려쳐가지고 한번 신경세포가 이루어지는 뇌의 활동을 지금 이제 뭐 AI도 나오니까 AI가 사실은 신경세포가 하는 활동들을 시뮬레이션하고 공부하고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지금의 이런 AI가 만들어졌잖아요. 뭐 똑같이 만든 건 아니지만 똑같이 만들었다면 사실 실패하는 건데 예. 나름의 방법으로 이제 브레인을 이제 구현한 거라고 보는데 아무튼 신경세포도 하나의 신경세포로서는 보시는 것처럼 노이즈예요. 하나로선. 근데 이 신경세포 하나가 하는 일을 옆에 신경세포도 같은 일을 하고 또 같은 일을 하고 하면서 이게 증폭이 되고 하면서 리듬과 화음을 주면서 이 구역이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패턴을 주고 하는 게 이 뇌의 활동을 만든다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한 뇌 활동을 만든다. 신경세포 하나가 건반이라면 네.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의도가 그게 멜로디나 음악이 되는 네,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거구나. 사실 손가락을 움직인다고 할 때 굉장히 정교하게 움직여지는 건 그렇죠. 예. 그때마다 다 다르게 만들어지는 건 그때마다 아주 똑같은 수준의 막 우리 로봇처럼 사실 같은 명령이라면 똑같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네. 우리는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 왜 우리는 이렇게 정확하게 움직이지 못하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정교하게 움직이는 거죠. 예. 굉장히 부드럽게. 예, 그런 식의 움직임이 가능한 건 정말 여러 신경세포들이 네트워크를 이루면서 인간답게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신경세포들의 거대한 합주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 이게 그 뇌과학을 얘기한 가장 쉽게 얘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렇게 전달이 되게 만들었구나. 그런데 이제 병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저는 이제 의사니까 예. 병에 이제 이 병을 얘기하면 이제 특히 의대생들은 그렇구나 하고 이제 크게 느끼게 되는데요. 이게 아까 얘기드린 신경 조절 물질은 약간 그 구역을 지배하려는 역할을 가진 화학 물질이라고 했잖아요. 예. 이게 얘네들은 얘들 좀 지배해야 되겠는데 탁 연락을 좀 그 구역이 쿵 하고 얘네들이
나오면서 지금부터 내 말을 듣는다. 뭐 이렇게 약간 그런 역할을 하는 애들이에요. 예. 어떤 애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야? 딱 이름을 보면 아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도파민, 도파민, 노에피네프린, 세로토닌. 그러니까 세로토닌은 알죠. 이게 도파민 딱 나오면 그냥 기분 좋아. 뭐 쾌락, 음. 집중, 동기유발, 음. 하자.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다 하게 되는 거죠. 다 모여.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네. 다 여기로 집중한다. 예, 그러니까 지금 도파민이 지금 여기서 갑자기 꽝 하고 나오면 지금부터 이 일은 너무 재미있는 일이야 내지는 너무 즐거워 아니면 이 일을 하면은 나중에 큰 보상이 올 거야. 뭐 배 안 고파 뭐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해주는 어디 지금 배고프다고 난리야 뭐 이렇게 딱 여기 지배를 하게 되는 거죠. 이 노에피네프린이 딱 거기서 빵 하고 나오면 야 호랑이 나왔어 임마 불났어 지금 장난쳐 뭐 이렇게 지금 밥 해가지고 먹을 때 아니야 지금. 지금 뛰어 야 정신 차려 하고서 이제 막 뭐 지금 각성을 시키고 뭐 이렇게 만들고 그 구역을 지배하는 역할을 그거를 뇌의 어딘가 그런 거를 관장하는 쪽에다 그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네. 거죠, 저 녀석. 근데 굉장히 광범위하게 전달하죠. 그 왜냐하면 호르몬이 예. 쫙 나가는 예, 거죠. 대뇌 피질에 쫙 영향을 주게 되죠. 이런 일이 있을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두엽도 있고 여러 기능이 나눠져 있는데 네. 걔네들한테 전체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네. 지금. 주로 그렇게 하는데 주로 전두엽에 전달하죠. 주로. 그렇지. 나머지는 다. 전두엽과 감정에 관련된 변연계 그쪽에 많이 전달하려고 하죠. 그 전달의 시작은 어디서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파민은 중뇌라는 데서 많이 시작하고 음. 뭐 아세틸콜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얘네들의 시작은 주로 뇌 밑바닥이나 뭐 하여튼 가운데 약간 이런 것들은 조금 이렇게 그 뭐랄까 감정이나 이런 생명 유지와 관련된 것들은 뇌의 깊은 쪽에 조금 존재하고 있으면서 대뇌한테 이렇게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오케스트라 그 지휘자 같으면 다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 이런 상황이 생겼어 빵 하고 역할을 영향을 주는 역할을 하죠. 그럼 눈으로 봐서 딱 여기는 카지노네? 라고 눈을 보면 얘가 중뇌에 있는 어딘가에서 카지노라는 걸 전달하고 야 지금부터 신난다 뭐 재밌는 게 벌어질 거야 라고 해서 빵. 그 앞에 뭐 전두엽에게 알려주면 네, 맞아요. 전두엽이 네네. 야 이제부터 도파민에 해당하는 음악을 연주해라 그러면 연주 도파민으로 빵 가면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전두엽이 거기에 맞춰서 다 이제 온몸이 네. 그럼 거기 카지노에 맞춰서 움직인다는 거죠. 각성하고 막 집중하고 뭐 이제 돈 벌어야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재밌죠? 네. 인간 사회에 메시지를 전달해서 그렇게 사람들 움직이게 만드는 거하고도 느낌이 비슷하네. 그렇지. 네. 감동적인 그러니까 사실 이 연설한 거지. 뉴로 모듈레이터는 딱 위치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시각, 청각 그런 것들에 지나가는 아주 깊은 뇌의 센터 쪽에 위치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뭐 자율신경의 핵 같은 곳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그런 신호를 받자마자 바로 꽝 하고 대뇌에다 역할을 해가지고 그래 온몸이 거기에 맞춰서 움직인다. 희한하네.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뭐 이렇게 지휘자다. 예. 그럼 만약에 카지노에 들어왔는데 카지노라는 건 알았는데 그 빵 안 하면 꽝을 안 해주면 이 사람 어떻게 그러면 그냥 막 그냥 뭐 잠자는 이것저것. 거죠. 아유 계속 우울하고 그렇지. 그 관심도 뭔데? 있다가 뭐 왜? 딴짓도 했다가 뭐 엄마 잘 있어. 아 핸드폰에 그렇게 나가고 되는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분위기 파악 못하는 그 뭔가 이게 그런 거지. 방향성이 없어지는군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신경 조절 물질의 대표적인 이제 도파민은 이제 모르시는 분이 없잖아요. 이게 예. 도파민. 그래서 도파민이 미리 얘기했지만 도파민의 시작은 대부분 이렇게 뇌의 깊은 중뇌라는 곳에서 예. 도파민의 회로는 아주 잘 알려져 있는데 딱 4개만 있습니다. 4개. 그래서 이 중뇌에서 시작해서 선조체로 가는 이 회로, 예. 니그로스트리아탈 패스웨이 이 회로가 망가지면 음. 파킨슨병에 걸립니다. 파킨슨병. 그 회로는 실제 해부해봐도 야 요거 요 실이구나 이게 네, 보이는 이 거예요. 회로만 일찍 늙어요. 이 회로만 늙은 사람을 파킨슨병이라고 해요. 다른 신경보다 이 회로만 일찍 늙은 사람. 고혈과 망가진 예. 사람을. 예. 그래서 이상하게 왜 이 회로만 늙지? 뭐 이게 예전 요걸 이제 파킨슨병. 그리고 마약 같은 거를 많이 하게 되면 여기 이제 메소림빅이라고 하는
요 회로가 활성화돼서 예. 기분이 아주 좋아집니다. 아. 이 활성화되고. 쟤도 빵 뭐가 나오는 거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림빅이라는 거는 이제 변연계로 가서 이 도파민은 흥분시키고 쾌락을 하고 그쪽이거든. 이쪽 쾌락. 그러니까 여기 이 도파민들이 이 선주체로 가는 건 집중하고 잘 걸어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걸 못 하니까 파킨슨 잘 보행을 못 하게 예, 되는 거고 자 집중하자 지금부터 잘 걸어보자 하는 네, 그 네.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되는군요. 전달이 안 돼가지고 걷는 게 이상해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변연계로 가는 거는 쾌락이나 이런 쪽이니까 그게 강화가 되면 마약하게 되면 이제 막 굉장히 흥분이 되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거고 그다음에 이쪽 대뇌로 가게 되는 거는 동기유발 보상 이런 거니까 이쪽 회로가 강화가 되면 진짜 밤새고 일하고 막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아하. 저거를 그러면 뭔가 그 일부러 자극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마약은 네, 예를 들어 마약이 먹으면 마약을 먹으면 자극이 되는 거고. 마약이 이것만 자극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자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도 열심히 으쌰으쌰도 되고 괜히 예 그러나 그래서 보구나.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하면 안 좋을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또 강남에 공부 잘하는 약이라고 알려진 알아요. 그 메틸페니데이트라는 약이 예. 그게 대표적으로 도파민을 자극하는 약이에요. 나오게 하는 의욕 생기고. 그래서 이쪽을 강화시키니까 앉아서 집중력이 더 생기고 공부할 의욕을 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의욕도 저런 공부를 잘하게 된다기보다 같은 시간에 더 많은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 더 생기고 더 집중하게 만들고 다만 이제 그 약에 의존하게 되면 체력이나 정신력이 탈진이 되게 되니까 쉬어야 되는데도 계속 장기적으로는 안 좋을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리고 그 약에 점점 의존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실 정신 건강엔 좋지 않은데 좋지 않으나 자꾸 이제 그래서 그게 좋은 얘기가 아닌 것 같아서 그러니까 내가 먹으면 부작용인데 우리 직원들한테는 먹일 필요는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게 안 좋은 얘기라고 했죠. 네. 식당에 그래서 점심 밥에다 좀 타는 경향도 있을 수 있다. 왠지 오늘따라 일하고 싶어. 이런 느낌. 그런 느낌 주게. 자 이번에는 신경 조절 물질. 예. 신경 조절 물질은 세포가 딱 붙어가지고 바로 빠박하고 전달 물질. 신경 전달 물질. 예. 바로 붙어가지고 빠박하고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아주 네. 가까이서 거기엔 몇 개 없습니다. 글루타메이트와 가바밖에 없다고. 여기 밑에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딱 2개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글루타메이트라는 게 있고 가바가 있는데 글루타메이트는 그냥 딱 다음 신경을 흥분시키는 물질. 얘가 있으면 너도 흥분해 이런 신호만 줘요. 그냥 그냥 바통 전달하는 거네요. 그냥 그렇게 아주 간단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합시다. 더 그런 녀석도 있어야지. 더 복잡해지면 간단하다. 더 복잡해지면 왜냐면 이 글루타메이트의 가장 잘 알려진 기능은 기억, 학습, 얘네들이 전달하는 패턴 이런 거에 따라서 과거부터 굉장히 잘 알려진 얘들이 하는 거는 우리가 하는 모든 학습을 얘네들이 해요. 글루타메이트가? 글루타메이트가. 그럼 엄청 중요하네요.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리고 계속 할 거야 하고서 그만해 하는 게 가바라는 애입니다. 가바는 억제만 해요. 공부 그만해. 기억하지 마. 그 신경세포 그만 이렇게. 그래서 이게 얘는 스위치를 키는 애, 얘는 끄는 애 딱 2개. 켰다 껐다 이렇게 딱 2개만 존재. 그러니까 얘네들은 네. 두 신경세포 사이를 아주 따닥 붙어가지고 켜 꺼 이렇게만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뉴로트랜스미터 신경 조절 물질은 간단한데 왜 이렇게 간단하고 빠른 스위치를 만들었을까라는 거는 보시면 아는데 뇌가 지금 여기에는 이제 글루타메이트의 신경 회로를 표기해 놓은 것 같지만 예. 이거는 먼 회로만 표기했는데도 이 정도고 그리고 전두엽을 다 표기한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글루타메이트는 모든 대뇌피질의 전 신경 조절 물질입니다. 기본적으로 제로 연결을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신호를 모든 줄 때. 스위치는 글루타메이트가 들어? 켜고 아. 가바가 꺼요. 아. 모든 대뇌피질에 그러니까 신경 조절 물질이 나오지 않으면 그 신경 세포는 존재의 의미가 없어요. 전선에 전기 안 통하는 그렇죠. 거죠. 전선이- 지 혼자 흥분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네. 반드시 다음 신경에 연결을 하거나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게 존재 의미인데 그 전달은 글루타메이트만 해요. 그래서 우리 뇌의 모든 기능은 아까 뭘 봤다,
뭘 이해한다, 여기가 어디다, 내가 지금 집중한다, 뭐 이런 것들의 모든 것들은 글루타메이트가 키고 가바가 끕니다. 그리고- 전선에 있는 네. 껐다 켰다. 그리고 우리 집으로 치면 스위치. 네. 스위치 꼭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위치가 어떻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집이 켰는데 집 마스터 스위치가 아니고 다 조그만 하나, 스탠드라고 생각하면 아, 스탠드. 알겠어요. 다 스탠드 다 하나 키고 하나 다니는 다 있어야 되니까. 전달 네, 켜켜켜 한다는 거죠. 집을 다 밝히려면 가면서 다 켜야 되는 굉장히 작은 스탠드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우리 집을 밝히려면 글루타메이트가 켜야 되고 끄려면 가바다. 그래서 얘네들이 있지 않으면 뇌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특히 전두엽은 아주 장거리로 연결된 것도 글루타메이트가 해요. 그러니까 짧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글루타메이트가 다 하지만 전두엽의 기능 자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네. 야, 너 전두엽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한 그 기능 자체는 다 글루타메이트가 해요. 아까 얘기한 기억, 학습 그런 것들 전부 다 글루타메이트라는 애가 한다. 알겠습니다. 예. 전선이 있으면 연결해 주는 애가 있어야 되니까. 네, 그럼 네. 학습을 전선. 학습을 해서 오늘 내 이 영을 들었어. 귀로 들어서 네, 전두엽까지 갔겠죠? 네, 그런 거죠? 네, 그렇죠. 그럼 그 녀석이 무슨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가서 들었는데. 그러니까 전두엽에 있는 신경에 음. 이걸 글루타메이트로 전달하는 패턴을 전달을 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패턴을 전달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 흥분되는 패턴을 그걸 롱텀 포텐시에이션이라고 하는데 뭐 여기 올 주제는 아니니까 이제 어려워지는데 그러면은 하여튼 받은 정보를 네, 저 전선에 껐다 켰다라는 네. 방식으로 네. 전두엽에 전달도 하고. 어떻게 전달하냐면 이거 깊어지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를 만약에 우리가 얘기를 들었는데 네. 기억이라는 게 어떻게 되냐면 신경 전달 물질을 전달할 때 꽤 힘이 들었다고 생각을 해서 글루타메이트가 가는데 네. 그런데 얘네들이 주변의 상호작용 때문에 똑같은 자극이 올 때 그 다음 갈 때 쉬워져요. 한 번 배운 네. 거니까 네. 한 번 배운 거라서. 쉬워진다. 그걸 이제 롱텀 포텐시에이션이라는 표현을 되게 쉽게 얘기한 건데 네. 왜 쉬워지냐? 알고 있어서. 한 번 알고 있는 거야. 한 번 네. 비슷한 패턴을 본 적이 있어. 네. 그래서 자꾸 점점 쉬워진다. 그럼 그 다음 신경은 이 패턴을 기억하고 있는 거야. 요 한 신경이 그걸 어떻게 다 알아? 한 신경이 아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그룹 전체가 그런 식으로 정보를 나눠 가지고 있는 전체 합이 기억으로 남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네. 그게 기억이 되어 있으니 빨리 뭐 꺼내진다는 뜻이겠네요. 아니 그 신경 그룹 전체에 그런 이미지가 남아 있는 걸 기억이라고 하는 거죠. 전두엽 안에. 그런 남겨진 패턴의 잔상. 예. 그 신경 세포에 있는 그 단백질의 변화들. 참 힘들다. 알겠습니다. 그럼- 대충은 알 것 같아. 그럼 전달은 하려고 하면 하게 하면 되지. 예. 중간에 껐다 키는 스위치는 굳이 왜 만들어놨어요? 아니, 껐다 켜야 뭐가 갔다가 말았다 할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가는 게 목적이지 않나요? 스스로 흥분으로서 거의 존재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경세포 하나가 그 그룹 안에서 흥분도 큰 의미가 없다. 반드시 이 신경세포들은 주변이든 어디든 반드시 연결이 되어야만 우리가 어떤 액션을 한다.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그 신경 세포 사이가 다 끊어져 있어서 전달 그 세포가 끊어져 필요한 있죠. 거예요? 네네. 다 끊어져 다 있으니까 끊어져 있어요. 쭉 네, 연결이 네. 안 돼 안 돼 있으니까 있어요.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서 전달은 돼야 전달하고 된다. 또 여기까지 갔다 여기서 또 전달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기능적으로 끊어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다 예. 끊어놓고서 그거를 전달되는 패턴과 그런 걸 가지고 뇌 기능이란 걸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쭉 가면 되는 걸 중간에 다 잘라놓고 그다음에 전달하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끊어놓은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한 길을 끊어놓은 건 아니고 뭐 축사가 엄청 길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가는 길을 끊어놓은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복잡한 일들을 그 안에서 시냅스를 여러 가지 만들어 놓은 거지. 워낙 길이 다양하니까 네. 긴 거는 만들기 어려웠나 보네요. 그러니까 짧은 걸로 전달 아니 근데 척수에 뇌에서 명령하는 축삭은 엄청 길어요. 여기까지만 그냥 그대로 내려와요. 길 하나로 쭉 그거는 내려와요. 전달 없이. 없이 그냥 없이 쭉 그런 그대로 것도 내려와요. 있는데. 네, 그런 아, 것들은 그러니까 그런 것 뇌의 고속도로 그냥 기능이라는 쭉 게 내려가고. 근데 뇌 안에서는 굉장히 복잡하게 시냅스가 복잡하게 연결되는 거지. 하니까 그 시냅스가 많고 그럴수록 뇌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머리도 좋아지고 뭐
그런 전달하는 물질도 있고 전달 안 하는 물질도 있다. 그러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의식과 의식, 존재 뭐 이런 데가 이제 결국 철학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렇지. 당연히 넘어가게 되니까 유물론 이렇게 당연히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를 하고자 이제 약간 재미 겸 그러면서도 화학이고 사실이고 그래서 이제 MSG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MSG로 네, 넘어가요? 갑자기 뜬금없이 왜? 이제 왜? MSG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MSG는 모노소듐 글루타메이트의 약자인 모노소듐 글루타메이트. 이거를 우리말로 하면 L글루탐산 나트륨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글루탐산의 L 형태가 나트륨 염으로 결정화돼 결합됐다는? 있다라는 뜻이에요. 뭐 이게 말을 복잡하게 하냐? 근데 이 물질은 원래 알고 있었어요. L글루탐산이라는 물질을 이제 독일에 있는 어떤 사람이 발견을 했었는데 예. 1900 몇 년도에 초반에 이제 일본의 화학자 이케다 키쿠나에라는 분이 야 이거 맛있는 건데 독특한 맛이야. 라고 하면서 원래 그때까지 알고 있던 단맛, 짠맛, 신맛, 쓴맛하고 다른 맛이야. 이거 분명히 다섯 번째 맛이야. 다섯 번째 맛이야. 감칠맛. 이 맛을 감칠맛이라고 하자라고 이분이 전 세계 최초로 명명을 합니다. 무슨 맛을 가지고 그렇게 주장하셨어요? 뭐가 무슨 이상한 맛이 맛있는 거 있잖아. 이분이 그냥. 다시마에 있는 이 맛을 가지고 계속 이상하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 맛의 원인은 이 감칠맛이다? L글루탐산 때문이다. 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짜다고 거죠. 할 수도 없고 쓰다고 할 수도 없고 달다고 할 수도 달지도 않은 없고. 것이 네. 안 이상하게 땡기네. 뭐 안 이런 들어가면 맛이 달라지고 들어가면 그런 맛이라는 그렇지. 거죠. 사실 기가 막힌 맛이죠, 사실. 라면의 맛이잖아요. 네, 라면의 기가 맛. 막힌 맛인데 하여튼 이분이 그걸 알아내고 노벨상을 못 받고 근데 왜 사실 노벨상을 못 받을 만한 이유는 물질을 분리하는 것도 아니고 원래 있었던 거고 그냥 맛이 그거다라고 얘기했을 뿐이고 더더군다나 이분이 이걸 가지고 상업화를 하시거든요. 지금 잘 알고 있는 아지노모토의 모태가 되는 스즈키라는 회사에 이 물질을 알려주고 그래서 이 회사는 세계 최초로 L글루탐산 나트륨 MSG로 조미료를 만듭니다. 전 세계 최초의 미원을 만든 회사가 이제 아지노모토라는 회사가 돼요. 저 회사 창업자예요? 창업자로서 아마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 창업자까지는 아니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뭐 예. 거기까지는 자세히 모르겠고 아무튼 아마 이 회사의 홈페이지 가면 이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써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분 이후로 전 세계에 특히 아시아권으로 이 MSG가 아지노모토가 팔면서 와 이거 넣으니까 기가 막힌데 하면서 막 특히 국물 요리에 막 아시아에 엄청나게 퍼지게 돼요. 중국, 베트남 그래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쌀국수도 막 어마어마하게 이제 막 퍼넣게 되고 알고 보니 베트남 쌀국수가 MSG였네 뭐 이렇게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랬는데 잘 몰랐던 미국에서 1968년도에 이게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이라고 이제 하버드에서 나오는 전 세계적인 학술지 예. 정말 탑 저널이죠. 여기에 이 의사들이 보는 매거진 이 당시엔 매거진이었는데 어떤 한 사람이 편지를 보냅니다. 중국집 증후군 제목을 이분이 붙였어요. 차이니스 레스토랑 샌드롬. 네, 중국집 증후군 이게 이분이 붙인 제목이에요. 제목이에요. 뭐, 편지 쓴 사람이. 네, 편집자가 붙인 게 아니라 보낸 사람이 중국집 증후군 이렇게 가지고 이게 원문인데 저도 원문을 이거 강의 때문에 처음 봤는데 그래가지고 요거를 제가 구글 번역기 해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보시면 본인 얘기입니다. 본인이 이날에 온 이후 이거 이상하잖아요. 봤더니 이분이 중국인 이민자예요. 로버트 호만 곽이라는 중국에서 온 이민자인데 곽씨죠. 예, 곽 이분이 어디에 근무하냐면 내셔널 바이오메디컬 리서치 파운데이션 내셔널이지만 뭐 그냥 조그마한 그 연구소에 그냥 연구자로 계신 분인데 본인이 이제 그 미국에 와서 자기가 중국 사람이지만 중국 식당 갔더니 이상하더래요. 그 목 뒤에 마비감이 생기고 양팔로 퍼져나가고 전신수약과 심기양진이 생기는데 나 이거 자꾸 생겨가지고 중국 음식 먹고 오면 네, 자기가 자기네 나라 음식 먹고 오면 그래가지고 동료들하고 얘기했더니 알레르기 반응 아니야? 그래서 무슨 성분인지 서로 얘기해봤더니 간장 때문인가? 아니면 술 때문인가? 아니면 양념으로 많이 쓰는 MSG 때문인가? 아니면 나트륨 때문인가? 이렇게 요 정도만 얘기했어요. 예.
그랬는데 이후로 MSG 때문이다라고 미국에서 난리가 납니다. 왜요? 이것 때문에. 증상이 목 뒤쪽에 마비감이 전반적 생겼는데 찌뿌두두 뭐 이런 그런 건데 전신 쇠약과 심기 항진, 그러니까 약간 요즘 졸린 뭐 이런. 그런 말을 안 해요. 숙취와 같은 증상은 없다 이랬고 사실 우리가 중국집 증후군 보통 짜장면 많이 먹고 우리 보면 졸리잖아요. 예. 대부분 졸린 걸 중국집 증후군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한 건 졸린 게 아니고 마비감, 뭐 이게 퍼져나가고 심기, 뭐 심장 뛰고 뭐 이런 얘기였대요. 근데 그것도 이분은 또 MSG 때문이다 그런 건 아니라 여러 가지 때문일지 모르겠는데 나 혹시 니들 관심 있으면 같이 연구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쓴 거예요. 했는데. 예. 어떻게 보면 순수한 마음에. 근데 약간 저는 약간 음모론인데 순수해 보이지 않는 게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인이 미국에 이민을 갔어요. 예. 그리고 어디 연구소에 있어. 그런데 거기 가서 한국 식당 이상해요. 이렇게 그걸 전 세계 탑저널에 편지 보낼 거예요. 그좀 좀 이상해. 이상하네요. 이상하지 않아요? 정확하지도 않고. 자기 나라 레스토랑 이상하다고 편지를 세계 탑저널에다가 보내나요? 뭐 정확한 것도 아니고. 정확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도 연구도 아니고 편지에 편지. 갑자기 왜? 그래가지고 이 편지 때문에 MSG가 몸에 안 좋다는 담론이 전 세계의 음모론으로 전부 다 퍼져버리게 되고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MSG가 몸에 안 좋아요라고 하는 말은 이것 때문이요. 누군가가 어떤 저널에 편지를 보냈을 뿐이지 그게 공개가 안 되지 않았어요? 공개됐어요? 이게 이게 알고 있는. 저 편지가? 예, 이 편지 때문에. 누군가가 저 편지를 어떤 저널에 보냈다더라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더더군다나 중국인이 중국집에 대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건 사실이겠지라고 더 생각하지 어머? 않았을까요? 하고 이거 이상하다. 그러니까 진짜 어떤 저널에 누군가가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 게 굳이 공개가 될 일인가? 아니죠. 이거는 사실은 이 당시는 저널이라는 게 그렇게 흔하진 않고 이 NEJM이라는 저널은 모든 클리닉에 의사들이 이게 심심하면 보던 매거진 같은 거였어요. 다 보게 되는 거지. 예. 이 당시에는. 그래서 논문이든 저런 편지든 다 실어버리는 이 당시엔 그냥. 논문보다 이런 글들이 더 많아가지고 모든 의사들이 다 알게 되는 거지. 볼 게 없던 시절이기 예, 때문에 예. 굉장히 유명한 스토리가 돼버렸습니다. 방송국에 누가 엽서 보낸 거랑 비슷한 거구나. 네. 중국 음식 먹었다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요즘은 이런데 편지 보내도 뭐 잘 안 읽는데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일부러 가렸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큰 일이 벌어지죠. 어떤 조미료를 파는데 화학적 합성품인 MSG를 넣지 않았다라고 이제 선전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MSG가 뭔진 모르겠는데 그래서 뭐 이게 맛소금이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맛소금 그러네. MSG 맛소금. 맛소금. 그래가지고 MSG가 안 들어 이제 건강에 안 좋다는 소문이 어마어마하게 나면서 어머님들이 MSG 안 들어간 조미료를 찾던데. 럭키가 만들었구나. 아니 그런데 조미료의 성분이 MSG인데 MSG가 안 들어간 조미료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 이게 완전 코미디. 완전 코미디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는 MSG를 안 넣었다고 한 조미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MSG가 안 들어갈 수가 없는데 예. MSG를 아무튼 안 넣었답니다. 그래서 화학적으로 안 넣고 천연을 넣었대요. 결국은 분석해 보면 MSG지만 MSG인데 화학적 합성품이 아니다 이거죠. 네. 자연스럽게 그 안에 들어 있는 근데 것만. 그게 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자, MSG가 뭐냐면 이렇게 생긴 글루탐산에 나트륨이 하나 붙어 있는 겁니다. 이 나트륨을 왜 붙였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트륨을 붙여야 조미료가 이렇게 다 보면 가루로 돼 있잖아요. 예. 결정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가루로 만들 수 네, 있어요. 네. 저게 안 붙어 있으면 금방 물 수용액 상태로 돼버려요. 얘가 붙어 있어야 이제 우리가 팔고 이렇게 분말화가 네. 된다. 네, 분말화가 결정화가 네. 될 수 있어요. 예. 그럼 만약에 얘가 물에 간다면 이 나트륨이 쉽게 이온 떨어진다는 얘기지. 그러면서 그냥 그렇지. 녹겠군요. 그러니까 얘 입에 넣자마자 이 살을 나트륨이 녹겠지. 떨어져요. 그렇지. 떨어지면 뭐가 되냐? 아까 얘기한 뇌에 있는 글루타메이트가 됩니다. 뇌에서 저게 무슨 기능 한다고 그랬죠? 아까 전달. 뉴로트랜스미터 다 한다고 했잖아요. 전달할 때 대뇌피질에- 껐다 켰다 할 때 네, 키는 애. 전부 다 기억, 학습, 대뇌피질의 모든 기능 다 스탠드. 아까 스위치 키는 거. 네, 켜는 거. 스위치 키는 거. 그게 그러면
뇌에 꼭 필요한 영양분이 MSG인 거예요? 네. 잠깐 그럼 저걸 안 먹으면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글루타메이트는 어떻게 생성돼서 뇌의 그 스위치 역할을 하고 앉아 있을까요? 저거는 먹어야만 뇌에 가는 건 아니고 저게 이제 아미노산이거든요. 예, 아미노산인데 뇌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뉴런이 그런 걸 생산하느라 이 귀한 애가 그런 걸 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 글루타민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글루타민. 그러니까 포도당으로부터 글루타민이라는 걸 만들고 글루타민으로부터 글루타메이트를 만들어요. 예. 그럼 글루타메이트를 가지고 일을 하고 글루타메이트가 일을 하다가 글루타민으로 다시 변하면 걔를 가지고 또 재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뇌에 있는 글루타메이트는 썼다가 글루타민으로 변했다가 다시 또 썼다가 해서 평생 그 안에서 도는구나. 거의 그 안에 쓰는데 어쩌다가 이제 없어지면 다시 이게 없어졌네 하고서 포도당 가지고 힘들지만 다시 좀 합성하고 예. 그렇게. 그래서 이제 뇌 안에 있는 건 글루타메이트를 평생 쓴다. 예. 스위치로. 이 스위치인데 사실 이게 병적으로는 되게 많이 연구된 게 이 스위치를 세게 키면 신경세포가 죽어요. 글루타메이트 신경 독성이라 가지고 되게 연구를 많이 했는데 세게 킨다는 게 뭐예요? 스위치. 글루타메이트가 많이 나오면 그 다음 신경세포가 죽어버려요. 적당히만 전달해야 그래서 되는데. 가바가 있는 거거든. 가바라는 애가 오지마 이렇게 막는 거거든. 근데 그 말은 세게 전달해야 될 일도 있으니까 네. 그런 걸 만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네네. 왜 세게 전달하면 앞에 신경세포가 미쳤을 때. 그러니까 뇌전증. 예. 이 신경 진짜 미쳐서 막 흥분해가지고 미쳤을 때 아니면 죽었을 때. 죽었으면 기능 이상이 생기면서 뇌졸중. 네. 그럼 죽었으면 그냥 곱게 죽어야 되는데 이 신경세포 죽으면서 갑자기 글루타민 팍 꺼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멀쩡한 그 다음 신경세포가 죽어요. 예, 그것 때문에 멀쩡한데 글루타메이트 때문에 죽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 글루타메이트를 어떻게든 억제하자라고 해가지고 글루타메이트 억제하는 수많은 약을 인간이 30년 동안 만들었는데 다 실패. 도저히 이 섬세한 걸 우리가 조절을 못하겠다 해가지고 신약은 다 실패했어요. 그걸 왜 그렇게 만들어 놨을까? 그러니까 아까도 그 스윗 켜는 놈이 있고 꺼는 놈이 있어요라고 설명해 주실 때 우리는 집에 왜 스위치를 키기도 하고 끄기도 하게 만들지? 그냥 하루 종일 켜놓으면 어때서? 내지는 하루 종일 꺼놓으면 어때서?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바로 야 하루 종일 켜놓으면 불편하지. 밤에는 어두워야 되는데 또 낮에는 밝아야 되는데 그런 일이 있잖아요. 켜고 꺼는 걸로 낮과 밤 그리고 하여튼 그래 그 집안에 켜 여러 있을 가지 때도 필요하고 꺼 있을 때도 필요하니까. 그런 패턴을 만드는 그렇죠. 뇌에서도 네. 이게 온도 필요하고 야 가바처럼 가지 마도 필요한 겁니까 그럼? 그렇죠. 당연히, 아까 얘기했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빈도, 강도 그런 걸로 그 다음 신경세포가 만드는 여러 가지 그런 패턴들이 전체 신경세포의 합이 뭐 기억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뇌 기능이 되는 거죠. 전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팔을 움직여 하면 보내야 되고 움직이지 말아야 되면 꺼야 되고. 그래서 전달할 때 그러기도 하고요. 모습처럼 띡띡 그러니까 진행과 스톱이 있어야 붕어가 되니까. 네네. 그리고 또 사실 우리 근육도 이게 작용근에 있으면 기란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근육이 움직이면 반대쪽 근육은 힘을 빼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야 마이너스가 있어야 돼. 움직이니까. 마이너스가 있어야 그 되겠네.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하고 있는 거지. 이쪽 근육은 힘 빼 이렇게. 그 조절을 한다.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그게 뇌에서 그냥 알아서 만드는데 MSG를 먹으면 걔가 인공적으로 우리가 막 들어오는 거잖아요. 아니요, 안 들어가요. 안 그거 들어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뇌 혈류 장벽이라고 해가지고 그 아미노산은 뇌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어요. 굉장히 철저하게 차단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먹는다고 뭐 뇌에 들어가진 않아요. 그 성분이 그러니까 그 MSG에 들어 있는데 같은 아까 성분이긴 뭐였죠? 하지만, 글루 뭐였죠 이름? 글루타메이트. 글루타민. 걔 글루타메이트. 글루타메이트를 먹긴 먹는 건데 네. 걔가 뇌로 가진 않는다. 뇌로 가진 않는다. 하지만 뇌에서는 엄청 중요한 성분이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같은 놈이다. 먹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뇌에서 엄청나게 이 성분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인간답게 만드는 일을 뇌 하고 있다. 스위치. 그럼 걔를 먹는다고 머리가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우연히 아닙니다. 같은 물질이라는 거네요. 네네. 아. 그런데 이걸 별 얘기 아니네 오늘. 근데 보세요. 네. 근데 보세요. 근데 이미 여러분들은 토마토, 치즈, 버섯, 다시마, 고기로 사실은 이케다 때문에 아지노모토로
MSG를 통해서 감칠맛을 알게 된 게 아닙니다. 네. 이미 먹고 있었어요. 아 저기에 다 있어요? 토마토. 왜 유럽은 수많은 피자, 스파게티를 그렇게 중독되듯이 먹어왔냐? 맛있으니까 감칠맛을. 아 거기서 느끼니까 토마토에 있는 감칠맛. 왜 치즈에 있는 치즈를 그렇게 감칠맛. 계속 넣고 있냐? 자꾸 손이 가냐? 어마어마한 글루타메이트를 이미 인류가 먹어오고 있었어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버섯, 다시마 이렇게 먹냐? 왜 고기를 그렇게 뭐 웰던이니 뭐 미디엄 레어니 왜 그렇게 살짝 굽냐? 그 표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 느낌. 그 안에서 글루타메이트를 만드느라 별짓 다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간장, 된장을 뭐로 만들어요? 콩으로 만들죠. 예. 네. 콩을 발효하면 단백질이잖아요. 단백질이라는 거에 중요한 아미노산 성분이 저거요? 글루타메이트. 그래. 그래서 그래서 감칠맛이 나는 네, 거야. 그래서 된장 간장, 간장. 된장에 이미 어마어마한 글루탐산을 이미 드시고, 그러니까 이미 간장, 된장으로 먹고 있었는데. 고맛이니까. 그러면 이게 예를 들면 토마토, 치즈 다 좀 맛있는 거잖아요. 네네. 고기 다 맛있는 네네. 거고 글루타메이트가 저기에 나오게 만들었다는 건 네. 사람이 너 이거 맛있으니까 자꾸 먹어라는 뜻이잖아요. 너 막 먹게 만들려고 저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걸 조미료라고 하죠. 어, 네. 먹게 만들려고 있는 건 저걸 섭취해야 좋은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조미료의 뭔가 의미는 제가 부족하다. 너 제가- 이거 자꾸 먹어.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 소화 강의하면서 네. 고분자 물질, 저분자 물질 얘기를 할 때 고분자 물질은 맛을 못 느낀다. 예. 그러니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밥이라는 거는 고기라는 거는 사실은 아무 맛이 없다. 표면에 살짝 녹아 있는 저분자 물질 맛을 느낀다. 그 저분자 물질을 제가 뭐라고 정의했냐면 조미료라고 정의했습니다. 탄수화물이 살짝 녹은 게 포도당, 예. 과당, 어. 조미료죠 사실은. 지방이 살짝 녹아 있는 걸 지방산, 단백질이 살짝 녹아 있는 걸 아미노산. 걔네가 아미노- 맛있는 거다. 아미노산 중에 하나가 글루타메이트, 음. 뭐 글리신,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오묘한 맛을 내는 거죠. 그러면 살짝 녹아 있는 아미노산을 우리가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여기 맛있는 단백질이 있어. 너 지금 빨리 이걸 먹고 너의 구조와 기능을 보충해야 돼. 이런 맛있는 나는 건 유인을 하는 거야. 맛있는 거야. 먹어야 되는 네, 거야. 먹어야만 해. 너 단백질 지금 먹어야 돼. 그러니까 포도당, 과당을 먹어서 이 단맛을 먹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건 너 지금 에너지 필요해.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를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쟤는 속이는 거네요. 그렇죠. 일종의. 예. 요거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제가 강의할 때 그랬잖아요. 그 맛있으면 0칼로리가 아니고 맛있으면 많이 먹는다고. 맛있게 만드는 게 조미료고 그러니까 맛있다고 느끼니까 자꾸 윤이 돼서 자꾸 많이 먹게 저거를 된다고. 맛있게 느끼는 이유는 우리 뇌에 너무 친숙한 애가 들어오니까 맛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저거 먹으면 많은 단백질과 탄수화물, 네 몸에 좋은 에너지와 단백질이 지금 있어. 지금 기회가 될 때 빨리 먹어야 돼. 라고 위기 의식을 느끼면서 계속 먹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소고기에 저가 없으면 무슨 맛이겠어? 마치 구두 껍데기 씹는 맛이지. 그러니까 그런 맛은 안 먹을 테니까 맛있게 만드는 맛있게 거야. 만들어서 저거 먹으라고 하는 건가 보네. 그리고 또 사실 그 뭐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닌데 되게 재밌는 건 MSG 조미료를 만드는 방법이 아까 맛그린에서 이제 합성 이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발효로 만듭니다. 거의 대부분이. 예. 콩이나 아니, 대부분이 아니고 콩 100%. 예. 맞아요. 단백질을 발효해서. 예, 콩물을 발효해서 만들어요. 코리네 박테리움이라는 저기 미생물을 이용해서 예. 모든 회사가 그래서 근데 공장에서 뭐 GMP 해가지고 막 규제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조미료 회사는 아주 철저하게 오염도 안 되고 잘 만들어요. 예. 정작 전통에 의해서 만드는 간장이나 된장은 여러 뭐 그런 잡스러운 위험 요인이 섞이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오히려 잘 나라의 여러 시스템에 의해서 잘 규제받는 조미료는 실제로 합성은 하나도 없고 뭐 석유화학에 의해서 합성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발효에 의해서 만들고 있어요. 원래 그 미원도 단백질을 발효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네. 수소, 산소를 합쳐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아니었어요.
그럼 아까 저 광고 럭키가 만드는 광고는 그때 당시는 모르겠는데 저거는 뭐 그것까지 내가 조사한 건 아니지만 현재 이미 1970년대 다 그렇게 지금 이미 돼요. MS 아지노모토도 그렇게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지노모토가 그렇게 다 알려줬대.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아니 그러면 말씀하셨던 대로 MSG라는 게 나트륨 플러스 글루타메이트면 네네. 딱 두 개로만 돼 있는 거면 네네. 먹어서 분해가 된다면서 두 개로 네네네. 소금과 글루타메이트. 네네. 그럼 아무런 게 없는 거예요? 약간 네. 속은 건 있지. 내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혹은 토마토나 그렇죠. 버섯을 먹어야 되는데 그걸 안 먹고 그걸 물을 먹으면- 먹으면서 맛있다고 그걸, 생각하는 것처럼. 그걸 먹으면서 맛있는 고기가 올 건가 보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물 이것만 들어오게 되면 이제 조미료만 오는 건 이제 사람이 그 감질나겠지만 저게 아주 절묘하게 섞이면 와 이거 굉장한 단백질이구나라고 이제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영양분이 없는 묵에도 묵 같은 거에도 MSG가 있으면 야 이거 소고기인가 보다. 그러니까 김을 좋아하잖아요. 김 별거 없는데. 그러네. 김이 왜? 김이 그 안에 어마어마한 글루탐산이 들었죠. 해조류가. 아 그래서 맛있구나. 그래서 맛있구나. 그게. 미역줄기 어마어마하게 들었죠. 아 거기 거기 별거 없는데. 별거 없잖아요. 그래서 미역국 끓이면 그런 거예요. 감칠맛이 나는 거구나. 네, 젓갈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뭐 아. 어마어마하게 글루탐산 들은 거예요. 그래 미역국에 그 물 넣고 끓인다고 뭐 그게 국물 맛이 나겠어. 오 맛있어. 맛있어. 그래서 희한하게. 그러니까 뭐 밥도둑이 되잖아요. 저게 그런 거. 그럼 조미료 만들 때는 그럼 미역, 콩 그런 게 안 들어가요? 그 원재료가? 즉 우리가 콩으로 만들어요. 콩으로 만들어요. 네. 아지노모토 만들 때도 콩으로 만든다. 네네네. 콩을 미생물 발효해서 만들어요. 저거 화학식으로 하면 NH2OH에 산소 2개의 나트륨이면 네. 나트륨 어디냐? 나트륨을 좀 섞고 자 NH 그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아니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발효로 만드는 거라고. 약 만들듯이 하는 거 아니다. 네. 아. 그 비용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상대가 안 된대요. 발효로 그냥 만들면 네. 되니까 저게. 너무너무 쉽고. 근데 말씀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도 같은 물질이라는 거죠. 저렇게 완전 화학식으로 동일한- 네, OH 넣고 이렇게 네, 네, 만들어도 그게 너무 어려운 거지. 어렵지만 그럼 그렇게 만들어진 글루탐산이든 소고기나 콩으로 만든 거든 결국 같은 물질이니. 그러면 화학식이 똑같으면 그러니까 어떻게든 무조건 인공적으로 똑같은 거죠. 만들었네 네. 천연이네 이 구별을 굳이 그러니까 그거는 할 필요 없다는 거죠? 만약에 식이 똑같으면 당이 똑같은데 음. 유일하게 만약에 합성을 했다면 불순물이나 음. 인간적인 에러가 문제가 되는 거죠. 오히려 그건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발효로 만드니까 있겠지.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발효로 만드니까 인간적인 에러를 다 없앤 물. 그냥 콩으로 만든 대규모로 만든 고기에서만 딱 네, 화학식을 네. 만들어내니까. 네, 네, 네. 오히려 이제 만약에 화학적으로 한다고 하면 여러 공정이 한 뭐 20개 번, 30번의 여러 공정이 들어가기도 불순물도 남을 수 있고 그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합성이란 말은 사실 쉬운 건 아니지. 우리 약을 만들 때 네. 뭐 약을 나중에 보면 뭐 여러 불순물 때문에 이 약이 뭐 회수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예, 그건 예. 나중에 어떤 불순물이 나중에 보니까 밝혀졌다 이러기도 해요. 뭐 NDMA 이런 불순물이 나왔다고 만들었는데 제조업자도 모르기도 해요. 합성할 땐 그런 일이 벌어져요. 왜냐면 이 합성을 할 때 막 20번, 30번의 스텝을 거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섞여 들어가는데. 네, 근데 그 불순물을 예측하고 검사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음. 근데 발효로 나오는 건 다 예측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뭐 그래서 사실 비용도 오메가 3가 왜 오메가 3를 그 간단한 지방산을 합성을 안 하냐. 그렇지. 그 정어리 굳이 잡아가지고 왜 저 그게 훨씬 끓이냐. 싸서. 그 싸니까. 싸니까. 네. 합성하는 게. 근데 왜 그 맛있는 이게 맛이라는 게 몇 가지 없잖아요. 지금 단맛, 쓴맛 뭐 몇 가지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감칠맛인 거고. 아니요, 맛은 많은데 예.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정립한 맛이 6개. 6개. 예, 그러니까 아까 5번째가 감칠맛, 지금 이제 사람들이 거의 합의한 6번째 맛이 지방맛. 지방맛. 예, 지방맛. 제가 강의했었는데 지방산에 의한 지방맛이 있어요. 지방맛이 있고. 예, 예. 왜 하필 그러니까 그 많은 것 중에 왜 글루타메이트를 맛있다고 생각할까? 그게 그러니까- 참 신기해요. 우리 사람이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그 단맛은 탄수화물 맛이죠. 탄수화물이 올 거야. 그렇지. 예, 엄청난 너 에너지원이야. 근데 쓴 맛은 먹지 마. 맞아요. 먹지 마. 어. 신맛도 먹지 마요, 사실. 이거 상했어. 먹지 마. 음. 그런데 그 짠 맛. 지방맛
짠맛도 약간 피하려고 하는 것들이죠. 오케이. 예. 그런데 감칠맛은 너 단백질이야. 다 단백질이 있는 어, 거니까. 너 고기 먹어. 이거 먹어야 돼. 맛있어. 아. 네 몸에 필요해. 네. 지방 맛은. 지방 맛은 약간 애매해. 약간 산패된 맛도 있어가지고 약간 몸에서 조심하란 맛이라는 진화적인 의미도 있다고 하고. 그런데 그걸 산패된 맛을 인간이 점점 좋아하게 되면서 치즈를 좋아하게 됐다는 설이. 꼬롱꼬롱한데 그거. 꼬롱. 그럴 수밖에 없겠네.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있는지를 내가 냄새 맛으로 확인하고 하니까. 먹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저 주로 지방 아니, 단백질에 있는 데서 주로 네. 저런 맛이 나고. 사실 제 얘기는 오늘 그러니까 MSG를 찬양하는 강의는 아니고요. 예. 사실 뇌과학을 쉽게 알려주는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도파민을 끌어올리나. 그래서 이제 MSG를 제가 가져온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 MSG의 성분인 글루탐산이 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네. 사실 1등이죠. 뇌에 스위치 아주 역할을 하니까. 기본적인 전두엽을 성분이니까. 다 하니까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굳이 따로 사 먹거나 섭취할 필요는 없고 뇌 안에서 알아서 잘 만든다. 근데 이미 어마어마하게 드시고 계시다. 부족해지는 경우는 없습니까? 뭐가요? 그 글루탐산? 글루탐산이 뇌 안에서 부족해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조미료를 안 먹는다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드실 수밖에 없는 환경에 계십니다. 어느 그거- 나라건 고기 먹고 치즈 먹고 하면 조미료 먹는 거랑 똑같은. 어마어마하게 아닌 드십니다. 거니까. 뭐 간장, 된장, 뭐 고추. 그러면 아유 우리 집에는 음식에 미원 넣지 마. 음식에 미원 넣으면 몸에 안 좋아.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뜻인가 그냥 봅니다. 잘 드세요. 안 좋은 점이 있지. 많이 먹게 된다. 너무 맛있어서 많이 먹게 된다는 게 부작용이다. 그렇죠. 어. 그렇죠. 그게 유일한 부작용이라면. 조미료의 단점은 어떻게 비율을 잘 맞추면 음식이 다 맛있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식을 부르는 거지. 근데 조미료 많이 들은 음식 먹으면 졸려 내지는 몸이 좀 아니 그 그래. 차이니즈 레스토랑 신드롬의 그 음모론이라니까요. 그 완전 아니다. 그냥 많이 먹은 거예요. 그냥 많이 먹은 아 거. 그냥 많이 먹은 먹는 거다. 거다. 맛있어서 많이 먹어서 말 된다. 말 된다. 맛있으니까 많이 먹지. 많이 먹어서 지금 위가 지금 그러니까. 위가 운동한다고 좀 딴 근육 쉬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있어도 조금만 먹기가 쉽지 않지. 네, 멈추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게 약간 나쁘네. 맛있으면 위가 커지거든요. 나쁘네. 그래서 그런 거다.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건 나쁜 거야. 그럼 MSG가 안 들어간 조미료예요. 이것도 틀린 얘기고. MSG 자체가 조미료. 조미료니까. 그리고 저희는 뭔가 천연 원료로 만들었지 합성을 안 했어요. 이것도 그것도 틀린 또 얘기고. 틀려. 똑같은 건데. 결국은 다 같이 천연이에요. 만드는 거고. 가능하면 MSG 많이 들어간 거 먹지 마세요. 그것도 네가 적게 먹어야 되는 거지. 그치. MSG 많이 들어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나쁜 건 건 아니다. 아니다. 맛 애매하면 그냥 다치세요. 그래. 본인이 양만 조절해야 돼, 그지? 고기 구울 때 고기 구울 때도 미원 이렇게 하면 맛있다면서? 그 미원 가루에다가 어. 물을 이렇게 타요. 미원 물이지. 그럼 발라 위에? 그 바르거나 분무기를 착착 뿌려주고 먹으면 진짜 맛있어. 소고기 등급을 2개를 올립니다. 우와 그게 대박이다. 그러니까. 1등급은 1뿔뿔로 바뀌고 우와. 그러니까 껍데기에 글루타메이트를 만들려는 노력을 그냥 바르는 걸로 그냥 쉽게. 그러니까 코스트코 가서 미국산 소고기 싼 거 사서 사다가 그냥 한우가 되는 거야? 구우면 그 한우 된다니까. 아니 씹을 때 딱만 속이면 되잖아. 뭐 그래, 들어가면 똑같은 그래. 거지 뭐. 그냥 물에다가 그것만 넣어도 그냥 맛은 우와 이거 소고기 국 맛이네 아. 이런 느낌이 나는 거잖아요. 다시다. 오늘 분명히 저는 뇌과학의 정수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결국은 뇌가 어떻게 야. 작동하는지를 대충 그래서 들었는데 그런 특이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물주가 뇌를 만들었으면 그런 구조가 최선이었을 것 같으세요? 쭉 화학으로 어떻게 전달하는 돌아다니는지는 다 이해는 이제 되셨을 텐데 교수님은 게, 왜 이렇게 쓸데없이 복잡하게 만들었지? 라든가. 중간중간에 화학으로 전환해야 되는 과정이 듣기에는 좀 복잡하게는 보여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짠 오케스트라처럼 도파민처럼 쫙 뿌리려면 화학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외에는 직접 이렇게 전달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아닌가? 물론 한 세포가 기능이 굉장히 훌륭하다면 근데 사람의 기능은 굉장히 섬세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이제 저도 그게 굉장히 궁금해서 이제 AI랑 굉장히 치열하게 논쟁을 한 적이 있는데 네. 어떤 답을 얻었냐면 그러니까 AI가 너무 똑똑하잖아요. 예.
지식적으로. 어. 근데 이 지식적인 면에서 도저히 제가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너무 똑똑한데 이렇게 수십만 년 동안 진화한 이 뇌가 이 잠깐 이렇게 한 컴퓨터보다 이게 못하다는 게 굉장히 이게 수치스러운 수준의 이게 굉장히 그렇지. 부질없는 뇌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AI가 이제 저를 위로했던 말이 뭐냐면 자기들이 생존을 위해서 만약 해야 된다면 자기들 이 뇌가 대부분 쓸모없는 뇌다. 자립해서 생존을 해야 된다면. 그게 무슨 말? 자기들의 뇌가? 그게 무슨 말? 이해 자기들은 계산만 하면 되잖아요. 네. 생존은 지금 컴퓨터에서 다 지금 해주고 있잖아. 그렇지. 예. 파워 서플라이 근데 해주고. 이 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계산하고 뭐 상담하고 머리 쓰고 이런 걸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간혹 살아남기 위해서 최적화된 뇌라는 거예요. 사실. 에너지 예, 효율적이어야 예, 예. 되지. 이 뇌의 대부분은 어. 왜 이렇게 정밀하게 움직이고 평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뇌의 상당 부분에 머리 쓰는 일은 사실은 살아남기 위해서 대부분 하는 거고 아주 극히 일부분만 지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 뇌는 왜 이렇게 미련할까 싶은데 사실은 지적인 역할은 이 인간이 발전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최적화된 방향이 아니었다는 거지. 에너지 효율적이에요. 네,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쓰는 인간의 게? 뇌는 네. 아, 그러니까 오늘 설명해 주신 그 단계 중에 중간에 화학이 들어간 게 이러니까 에너지 효율적이지 최소한 그게 기능적으로 그게 가장 베스트는 아닐 수 있으나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실 AI가 도파민 시스템이 있어요. 무슨 노에피네프린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없어, 사람은 그게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기분이 나빠졌어? 좋아졌어? 한꺼번에 쫙 전달하고 긴장하고 그래. 있어? 아. 뭐 무슨 뭐 지금 뭐 귀신이 나타났다고 생각하고 있어? 이런 것들 다 이 개체가 지금 살아남기 위한 여러 가지 지금 그런 긴장을 하게 되면 너 지금 일할 때가 아니야. 너 지금 살해당할지도 몰라. 신호를 증폭 네. 빨리 해야 되는구나. 지금 일단 도망가. 야 호랑이 왔다. 호랑이 빨리 전달해. 인간은 전달 이렇게 하면 끝이 인간은 도망가는 능력 때문에 음. 진화하게 된 거잖아요. 도망가는 신호를 어떻게든 최대한 맞는 거지. 그러니까 뇌가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이 신경 조절 물질은 어떻게 보면 뇌가 일을 못하게 만들어 놓은 애들이야. 그렇지. 아, 아주 그러네, 정확한 그러네. 분위기를 전달하는 걸로 음. 빨리 그냥 터뜨리는구나. 한꺼번에 쫙 해서 가는 거구나. 일단 튀어 묻지 말고 이걸 하려니까. 아니 그렇대. 개미도 그렇대. 개미가 사람처럼 우리는 말로 하고 야, 내 말 잘 들어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개미는 화학 호르몬을 내뿜는데 그러면 주위에 있는 애들이 똑같이 생각을 느끼고 야 지금 도망가 그럼 다 도망가.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죠. 예를 들면 사랑을 느낄 때 말이 필요 없잖아. 그런 거지. 그걸 말로 하기 시작하면 꼴찌 아프잖아요. 참 답이 안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직장인, 학생, 아니면 남편, 부인 근데 기능을 생각하면 굉장히 비효율적이잖아요.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밥을 먹었다, 안 먹었다, 뭐 싸웠다, 안 싸웠다. 그렇지. 그게 그 사람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엄청나게 변하잖아요.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게 뉴로 모듈레이터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지배받고 있는 거지. 왜냐면 근데 왜 지배받나? 그러나 생존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전달해야만 빨리빨리 움직이니까. 아 그렇구나. 군대가 그렇잖아. 하나하나 보면 왜 이따위로 군대를 돌리고 있지 싶은데 하여튼 한꺼번에 잘 움직이려고. 전시에는 필요할 수 있으니까. 야, 다 뭔가 깊은 심오한 철학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네. 잘 보면. 심오했어요. AI. 심오한 이야기. 네, 이성훈 서울대학교 교수님. 이성훈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